바로 어제 새로운 주한미군 방위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등 변수를 고려해 비교적 신속하게 협상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선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가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추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50% 인상이라니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방위비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에 재집권할 경우 이번에 타결된 SMA를 그대로 두지 않고 재협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실제로 트럼프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이날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SMA의 조기 갱신은 동맹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이었던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 한화 약 6조 7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2026년 분담금 규모보다도 훨씬 큰 정신나간 액수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백악관 회의 중에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한국에서 나오라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 문제를 주한미군 주둔과 사실상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의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는데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초강경 입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새 계약을 체결했는데 또다시 터무니없는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실제 관측이 나오니 이제 한국 내부에서도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구소 일각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으로 재집권하고 또다시 6조 이상의 돈을 요구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좋다는 인식마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들도 트럼프의 갑질에 지쳐가고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무임승차론 인식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을 이끄는 수뇌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디고 있는 유일무이한 군사력입니다. 주일미군마저 없으면 방어선이 곧바로 하와이까지 후퇴하기 때문에 중요한 방파제로 인식하며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해당 국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라는 이권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사실상 주일미군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일본에서 동쪽으로 가면 주둔할 곳이 없습니다. 일본까지 상실할 경우 미국은 하와이와 괌을 비롯한 미국령 영토가 최전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동아시아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희생당하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는 정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그것은 한국 핵탄두 보유 허가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미국 정보당국이 하나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한국 미지의 땅에서 어떤 무기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무기체계 형상이 발견된 겁니다. 이에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무호는 악랄한 트릭이었고 한국이 국군의 날에도 공개하지 않은 최종 병기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국방부 창고를 꽁꽁 숨기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이 갑자기 현무호를 공개했다. 현무사에 대한 재원도 아직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는데 현무호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한미군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재계약을 요구하면 정말 그때부터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미 정보당국이 공개한 한국의 위성사진에서는 미사일의 비정상적인 TL로 추정되는 물체가 식별되었는데 물체의 길이를 보면 총 중량 36톤을 능가하는 크기였습니다. 미 전문가 마크 맥켄지는 핵탄두용 ICBM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나토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협상까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일을 포함해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에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이고 한국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핵무장을 포함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해구산이라는 것도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해구산의 조항을 자세히 보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거나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는 해구산에 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원칙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 핵을 맞았는데 미국이 해구산을 발동하지 않으면 미국의 세계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을 갈 것이고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아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핵전쟁에 참가하는 것보다 미국의 이권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파기할 것입니다. 과연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해 줄 것인가? 과거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핵무장을 강행하며 괜히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구산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해구산은 통상 핵을 맞아야 발동이 되는 것인데 핵을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우산을 비가 오기 전에 펴지 못하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서야 펴는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설령 핵반격이 시행되더라도 역설적으로 해구산은 이미 실패한 것이 됩니다. 보세요. 예.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예. 그중에 하나가 핵입니다. 그 전술핵 하나가 기껏해야 500억이에요. 기껏해야. 우리나라 1년 예산, 국방 예산 50조 넘습니다. 그렇죠. 1000개를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예. 돈으로 따지자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안 팔아요. 자, 그러면 안 핵 팔아요. 공유라는 게 있어요. 좋습니다. 미군 기지 갖다 놓으면 그게 표적이 된다네요. 미국 사람 논리로. 그러면 왜 나토는 거기 다 갖다 놨나요? 독일에 갖다 놓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항공모함이 거기 어디 공해상에 있어야 되겠죠? 네네. 좋습니다. 핵 단추를 누가 누르죠? 미국이 누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전자권도 우리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누를 수 있어요? 못 눌러요. 미국이 누르죠. 네. 그리고 합참사령관 세 사람이 누릅니다. 동시에. 예. 그거 우리 거예요? 아니죠.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핵은 다른 몇 가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남의 거는 나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남죠? 우리 거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갖고 싶으면 우리가 맞아요. 버티려면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나머지 전부 소모적인 논쟁이고요. 언어의 이유이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정쟁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핵을 아예 개발해서 우리가 가져버리자라는 건 현실성 있습니까? 있죠. 제가 여기 김현정이 뉴스쇼에서 하면은요, 그 고백 성사를 12번째 하게 되는 건데, 할 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비력이면 6개월, 예. 실전 배치는 2년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나라가 부르고 국민이 찾아야 돼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을 겁니다. 공론화가 되고, 어떤 의견 수렴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미국 뉴욕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데 서울의 불바다를 구하기 위해서 미군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급파할 것인가? 자기 나라 본토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데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6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파리 왔을 때 드골이 한 말이 있죠. 파리가 불타는데 뉴욕이 불타는데 파리를 구할 것이냐. 케네디가 답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애석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윤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주한미군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는 병력이다. 한쪽의 시혜가 아닌 만큼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돼야 합니다. 또 한 번 타결된 이상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준수돼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란 걸 양국 모두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무기 체계를 과시하여 절대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